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13장. 비명을 질러도 도와줄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언제 이리로 끌려온 거지? 쇠파이프 비슷한 기둥에는 또 언제 묵이게 된 거지? 잠시 뒤 맥스웰과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전이 기억났다. 등으로 느껴지는 냉기가 블레이저와 정맥을 타고 퍼지는 기분이었다. 가까운 곳에서 맥스웰이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 둘, 저기 파이프에 등을 대 손을 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놔둬.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맥스웰이 총의 안전장치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계속 의식이 없는 척하면서 한쪽 눈을 살짝 떠보니 맥스웰이 벨트에 수갑 두 쌍을 꽂아둔 게 보였다. 그의 검은색 양복은 설탕 가루로 희끄무레했고 머리와 얼굴은 귀신 같았다. 맥스웰이 환상배관을 지탱하는 쇠기둥 한쪽에 리암과 브리아나의 손을 대고 수갑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두 친구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이곳은 설탕미로 같지 않았다. 이 크고 텅 빈 방에는 달리거나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이 없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그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할 방이었다. 맥스웰이 리암과 브리아나를 처리하는 동안 내 뒤에서도 발소리가 들렸다. 눈을 꼭 감았다. 안녕. 너 어쩌다 이리로 왔냐? 남자 목소리, 맥스웰의 부하 같았다. 아이고, 얘 자고 있네요. 부하가 신발 코로 나를 찔러대며 말했다. 잘 관찰해줘서 아주 고마워. 맥스웰이 비아냥거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쟤들이 못 오게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잖습니까, 사장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지?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숨을 죽였지만 맥스웰이 한 말은 이게 다였다. 그럼 그분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게 해야겠지. 알아들어? 네,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쟤들이 아이들이라. 그분이 그런 걸 신경 쓰실 것 같아. 맥스웰이 으르렁거렸다. 아니요, 사장님.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계속 자는 척했다. 손이 좀 그만 떨리면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걸 들킬까봐 걱정됐다. 공포와 추위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 내 시체가 이 동굴 바닥에 누운 채로 런던 지하 어둠 속에서 천천히 썩어가는 장면이 계속 그려졌다. 아빠는 진실을 모른 채 평생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약 때문에 저러고 있지만 곧 약 기운이 떨어질 거야. 맥스웰이 좀 더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 두 녀석 처리하는 동안 쟤 좀 묶어. 로프는 저쪽에 있어.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봤다. 그는 바닥에 몸을 쭈그리고 앉아 리암과 브리아나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잭나이프와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꺼내고 있었다. 맥스웰의 부하가 로프를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다시 눈을 꼭 감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클로로포름 때문인지 머리가 멍해서 돌아가지 않았다. 계속 토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구역질이 올라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다. 구토를 하면 의식이 없는 척하기도 어려울 듯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구토를 하면 내게 필요한 잠깐의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남자가 내 위로 몸을 숙이고 신발 끝으로 또 한 번 나를 툭툭 찼다. 그러더니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내 손목을 파이프에 대고 끈으로 감았다. 내가 헛구역질을 하며 남자의 셔츠에 토하려 했다. 이런 빌어먹을. 남자가 옷에 토사물을 묻히지 않으려 얼른 일어섰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움직여 두 다리로 남자를 차서 넘어뜨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면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혔다. 남자가 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하나는 처치했군. 시끄러운 소리에 맥스웰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구토가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그를 속인다면 적어도 나를 당장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았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맥스웰이 성큼성큼 걸어와 나를 슬쩍 보더니 대답도 하기 힘들어 보이는 부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 이 멍청아. 총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었지만 내 손이 닿지 않을 거리였다. 나는 온 힘을 끌어모아 풀쩍 뛰어 맥스웰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그의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맥스웰이 쥐고 있던 총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환상배관 아래 어두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맥스웰이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다. 나는 다행히 맥스웰을 쿠션 삼아 그 위에 넘어졌다. 그에게서 억지로 빠져나와 총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지만 맥스웰이 더 빨리 정신을 차렸다. 내가 총을 잡으려는 순간 그가 내 오른쪽 손목을 잡고 세게 끌어당겼다.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자빠져 잠시 옴짝달싹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엎드렸다. 그때 브리아나와 리암이 소리치는 게 들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고무되었다. 내가 발길질을 했고 맥스웰이 얼굴을 세게 걷어차였는지 화를 내며 으르렁댔다. 앞으로 재빨리 기어가 총 손잡이를 끌어쥐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역시 파괴의 무기라 불릴 만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아직 바닥에 드러누운 맥스웰을 마주했다. 몸이 떨려서 제대로 조준하려면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야 했다. 나를 괴롭히던 자에게 총을 겨눴다. 맥스웰이 껄껄 웃었다. 내가 바라는 반응이 아니었다. 그 물건 조심해서 다뤄야 할 거다. 맥스웰이 나를 부추겼다.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고 싶진 않겠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총도 간신히 들고 있었다. 후회하게 될까? 내가 내뱉은 말이었지만 몹시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리암과 브리아나를 보아도 애들은 잠자코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그럼 어서 해, 애거사 오들로. 날 쏴? 맥스웰이 낮은 남부식 억양으로 느릿느릿 말했다. 뭘 기다려? 쏠 거면 샤크 작은 방아쇠만 당기면 되잖아. 물론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그를 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총을 내리면 맥스웰이 이기는 거다. 제3의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뭔가가 떠올랐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럴 배짱이 없지, 그렇지? 맥스웰이 몸을 일으키며 계속 비아냥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죠. 맥스웰 씨,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맥스웰이 나의 갑작스러운 태어남에 불안한지 움찔했다. 목적 달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맥스웰이 웅얼거렸다. 나는 몸을 돌려 점액질 조류를 자라게 만들고 환상배관으로 설탕을 나르는 작은 파이프에 대고 총을 겨눴다. 총을 발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끄러운 총성에 깜짝 놀라고 있던 그때 맥스웰이 내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울부짖었다. 그가 내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손에서 총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총 한 발이 우리 머리 높은 곳에 있는 설탕 주입 파이프를 관통했다. 액체 설탕이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맥스웰이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옆으로 몸을 뺐고 그는 시럽 웅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나는 재빨리 몸을 빼내 나를 목청껏 부르고 있는 리암과 브리아나에게 돌아갔다. 열쇠는 여전히 리암의 등 뒤로 묶인 수갑에 달려 있었다. 손이 설탕으로 끈적끈적해서 잠시 헛손질했지만 마침내 수갑을 풀었다. 리암이 내게서 열쇠를 받아 브리아나를 풀어주었다. 위에서 뭔가가 찢어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맥스웰이 거대한 밸브 휠이 달린 파이프로 달려갔다. 설탕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밸브를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밸브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파열된 파이프에서 시럽이 새어나오는 부분을 올려다보았다. 시럽이 나오면서 주요 파이프에 생긴 구멍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에 터져버렸고 시럽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쳤다. 브리아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시럽을 닦으며 울부짖었다. 첫 홍수의 물결이 지나간 뒤 폭발이 만들어낸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젠 설탕 파이프뿐 아니라 환상배관에도 거대한 구멍이 나 있었다. 그리고 액체 설탕 대신 붉은색 점액질이 동굴 바닥으로 용암처럼 흘러내렸다. 점액질 조류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서 나가야 해. 리암이 소리쳤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붉은색 점액질 파도가 발 위를 스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맥스웰이 우리보다 빨리 엘리베이터로 가서 버튼을 눌렀다. 그 뒤에는 부하가 다리를 절뚝이며 가고 있었다.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늦었다.
맥스웰이 우리를 향해 밉살스럽게 웃는 것을 끝으로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버렸다. 우리 이제 어쩌지? 브리아나가 목을 캑캑거리며 말했다. 가스를 피해야 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도 이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 동굴은 점액질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저 위에 계단이 있어. 리암이 포효하는 설탕 폭포 너머로 크게 소리쳤다. 올려다보니 암벽이 움푹 들어간 공간에 창문 달린 문이 있었고 그 너머에 나선 철 계단이 보였다. 그러나 바닥에 급속도로 물이 차고 있어서 이미 문이 절반이나 잠겨 있었다. 얼른 움직이자. 내가 기침을 하며 말했다. 우리는 더러운 점액질 사이를 휘적휘적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두어 번 비틀거리는 바람에 상처가 나 아픈 손이 점액질에 무심코 담겼다. 리암이 내 어깨에 팔을 둘러 나를 부축해 주었다. 문에 도착했을 때는 점액질 조류가 가슴까지 올라왔고 문은 3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문은 바깥으로 열렸다. 브리아나가 먼저 도착해 문을 밀었고 우리는 통로 쪽으로 거의 헤엄치듯 나갔다. 리암이 뒤로 손을 뻗어서 내가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끌어당겨 주었다. 걸쭉한 액체 때문에 옷이 무거워져서 오르는데 힘이 들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클로로포름 냄새를 맡았고 맥스웰과 싸웠으며 유독 가스까지 마신 터라 에너지가 모두 고갈된 느낌이었다. 아드레날린이 보충되어야 힘이 날 텐데 내 몸에서는 있던 것마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힘내, 처지면 안 돼. 리암이 비틀거리는 내 걸음걸이를 보고는 뒤따라오며 격려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좁은 계단통으로 붉은색 점액질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발을 질질 끌어가며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데 신발 바로 아래까지 액체가 출렁거렸다. 리암이 차마 나를 지나쳐 올라가지 못하고 내 옆에서 함께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브리아나가 위쪽 어딘가에서 소리쳤다. 문득 계단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영원히 오르기만 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계단 위로 무너졌다. 리암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움직이지도 대답을 할 수도 없었다. 누워있으니 차가운 점액질이 다리 위로 올라왔고 허리를 거쳐 가슴으로 오르는데 곧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